여러분들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고 풀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걔네들이 이걸 조지고 있어. 기출전공을 하면은 시험에 합격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또 하나는 잘 몰라. 하나가 뭐냐면요, 이 시험은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이 수험에 있는 뭐 모든 합격생들, 뭐 선생님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90에서 95%. 이보다 이제 더 적은 경우도 있고, 이보다 이제 많고 100%인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이제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많이 알아. 근데 또 하나를 모르더라고. 기출이 아닌 게 이제 미출이죠. 예. 우리는 항상 글자 수를 작게 써야 돼요. 기출 X 하는 것보다 미출하면 글자가 하나 줄어들잖아요. 글자를 항상 아껴야 됩니다. 시간은 소중하고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출해서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 시험의 특성은 상대평가죠. 미출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경쟁자들이 미출해서 나오는 걸 못 풀어. 미출해서요 5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뭐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은 요 정도 범위에요 보통. 여러분 5%면은 우리 시험이 물론 뭐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치면,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실은 이제 사지선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부터 미음까지 내면 사지가 아니라 사실은 오지예요. 뭐 그런데 그냥 평균으로 사지라고 칩시다. 사지라고 치면 이제 80지문 나오고 5%면 이제 4개 지문입니다. 그리고 10%면 이제 8개 지문이거든요. 4개에서 8개 지문 정도가 미출해서 나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속성을 아셔야 되는데, 이 시험은 다 맞아야 붙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만큼, 즉 여기서 남들이란 합격자만큼 맞으면 붙는 시험이에요. 상대평가잖아요. 물론 과락이 있지만 그건 뭐 당연히 넘는 거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말대로면은 이거 90점인데 90점, 뭐 어떤 경우 90점이라는 건데? 기출 다 풀면은 90점이면은 까딱까딱 하겠던데? 경우에 따라서 떨어지겠던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착각이에요. 여러분, 못 푼다는 것과 그 문제를 내가 틀린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100점 맞은 사람이 다 알고 풀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질문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걔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 모르고 맞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아는 것도 틀린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랄까, 그 본인이 어떤 그런 걸 잘 못했던 것이고, 많은 경우에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늘 자기네 실력보다 많이 맞아요. 아는 걸 맞춘 다음에 모르는 게 확률상, 몰라도 4개 중에 하나 맞는다니까? 확률상. 예, 늘 자기가 아는 것보다 많이 맞게 되어 있어요. 사지선다형을 너무 못하는 막 이상한 어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나 아는 것도 틀렸어? 그거는 몰랐던 거야. 정확하게 몰랐던 거야. 예. 보통의 경우는 더 많이 맞습니다. 그게 확률상 그런 거예요. 못 푼다는 것과 내가 그걸 모른다는 것과 틀린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볼까요? 보여줄게요. 사지선다형이 이렇게 나와. 미출이 나와. 미출을 빨간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미출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지문으로 나와요. 아니 근데 이 얘기보다 더 먼저 이게 좀 크게 한번 괴를 나눠봅시다. 우리는 결국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그 정답 지문, 정답이 되는 그 지문이 어차피 기출에 있어. 어차피 기출 지문이 정답 지문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지문들이 미출이 나왔다는 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날 유혹 정도는 하겠지. 하지만 기출을 내가 정확히 알았다면 틀리지 않아요.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모르는 것과 다른 거예요. 문제를 맞추는 것과 그 어떤 하나의 지문을 모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알았어. 그러면은 정답 지문에 미출해서 나오면 어쩔 건데? 그럼 나눠봅시다, 이제는. 많은 경우 미출 지문은 하나 정도 나옵니다, 사지에서. 그럼 나머지 3개를 알잖아. 나머지 3개 알면 이게 답이야. 그럼 이제 또 누가 얘기하죠? 야, 씨, 그런 경우 어딨어. 미출이 2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미출이 2개면은, 그리고 이 중에 정답이 있어. 근데 둘 다 내가 몰라. 안 나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렇지. 근데 그래도 50%는 맞잖아.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없을 뿐더러, 나와도 2번 중에 하나는 맞아요. 심지어 미출이 3개다?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100% 맞을 수 있고요, 이건 50% 맞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4개에서 8개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4개에서 8개의 문제를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5에서 10% 정도? 즉 95에서 90 정도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런 확률을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100에서 5와 10을 뺀 90에서 95가 아니라 95에서 100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도. 많은 경우에 100점 맞으는 100점 맞은 애들 복귀를 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행정법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다 까놓고 지문 하나하나 OX로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20문제를 물어보는 것과 80 지문을 물어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20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도 80 지문은 다 못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 점수를 봐줄 수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니까. 보여줄게요, 이것도. 올해 국가직구급 발표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통계는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해줘요.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평균 점수 정도 뭐 이런 걸 공개하는데, 그래도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한번 역추론을 해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일반인 기준으로 300명 정도, 요 정도가 이제 그 합격자셨거든요. 예, 요 정도가 이제 학교의 커트라인 점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너무 낮아요. 뭐 70 몇 점인가? 근데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조정 점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게 100점 환산했을 때는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100점짜리 3과목과 이제 100점 만점이 아닌 2과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숫자예요, 숫자. 요 점수대보다 10점 가까이 높은 점수대, 그 점수대가 이제 최상위거든요. 최상위권. 그 최상위권이 3명이었어요. 3명. 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전과목에서 거의 다 맞으신 분들이에요. 전과목에서, 그러니까 전과목에서 대부분 다 맞았거나 하나를 틀렸거나 0과 2를 왔다 갔다 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전국에 3명이라니까? 전국에 3명? 전국에 3명이에요. 전국에 3명. 합격자 중에 상위 1%. 그러니까 막 전체의 상위 1%가 아니라 합격을 한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그 극소수 중에 100명 중에 하나가 모든 과목을 100% 가깝게 맞아내고요. 그것보다 100배이 많은 사람들은요, 훨씬 많이 틀려도 이 사람들보다 모든 과목에서 하나, 두 개 이상을 더 틀리고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맞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낮은 이것을 받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 않아요. 다른 과목을 다 못 보지 않는 한. 심지어 이 점수가 나와도 다른 과목이 좀 되면은 붙을 수 있고요. 다른 과목도 다 이 점수면은 경우에 따라서 붙는 게, 직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럴 수 있고요. 이거를 정복한다는 건요, 아까 전에 물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어딘가에 써야 돼. 어차피 물은 우리들이 들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어. 우리들은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걔는 힘이 겁나 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물을 쫙 뿌릴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걸 잡겠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아까 고승덕 씨 같은,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잘났다는 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누구보다 제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여담이지만은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늘 항상 저 스스로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를 어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공부 참 열심히 했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초시계로 시간을 재가지고 저는 그 공부 기간 내내 제 모든 날의 공부 시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뭐 공부 못지않게 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놀라실까봐 말은 못하겠는데, 훨씬 적은 숫자가 나와요. 공부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다 뻥이에요, 그거. 그렇게 열심히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예. 너무 세게 말해서 미안하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작성 그 어떤 재는 방법이 차이일 수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요. 이렇게 해도 아까 전에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거를 못 풀어도 붙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이 힘을 쏟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막 하려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 브리테이크 사전을 외울 거예요? 굉장히 넓게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글씨로 모든 판례를 써놓은 다음에 그걸 다 외울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준을 잘해야 되고요. 조준을 잘하는 거는요, 우리 데이터, 기출 데이터, 과거 데이터. 왜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여기서 안 나와도 어차피 합격자들은 이 원리를 알고 걔네들이 이걸 조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걔네들은 이거 나오면 떨어져. 걔네들도 못 풀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파격적으로 많이 나왔다? 어차피 그럼 걔네들도 떨어진다니까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요 밑줄도 맞아야 붙는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또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고시 같은 시험들 있잖아요. 예. 고시 같은 시험들 있으면은 그게 약간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기출을 정복하잖아요. 기출을 정복하면은 합격이 가능해요. 합격이 가능한데 합격이 보장은 안 돼.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출보다 더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은. 다행히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거의 거기까지 왔어. 우리는 기출을 하면은 합격이 보장이 됩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출을 복습하면 합격이 가능, 우리는 기출을 접목하면 합격이 보장.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좋을 때예요, 아직은. 예. 그래서 얼른 이 시기에 붙으셔야 됩니다. 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치열해지면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진짜 전쟁이에요, 그때는. 아직은 이때입니다. 그게 바로 기출을 정복하면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쉬운 행정법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